공감복지 라디오. 공감복지 라디오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 오늘은 나는 날마다 신화를 꿈꾼다, 사랑도 기적처럼 올까 등 많은 저서와 함께 꿈꾸는 미학자로 불리는 김종희 작가와 함께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희입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그냥 아주 심하게 걸렸습니다.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은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런데 목소리가 더 감미롭게 들리네요, 아나운서님.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작가님이 운영하셨던 문학공간 빈빈을 통해서 정신장애인과 교도소 수용자들이 변화하고 또 자존감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상당히 다가가기 어려웠던 주제였지만은 작가님을 통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특수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누구든 건강하고 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이지만 살아가다 보면 정말 감기처럼 뜻하지 않게 마음이 아픈 경우도 만나게 되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수용자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 누구나 바라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내가 또 어떻게 나를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지금 현재 있는 지금의 나를 잘 읽고 발견할 것인가에 따라서 남아 있는 생의 어떤 걸음걸음들이 나에게 긍정적으로 혹은 아름답게 다가올 길도 열리게 되는 거죠. 네. 삶의 어떤 순간에 절망을 마주한다면 그 절망을 통해서 낙담하거나 돌아설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순간 현실적 주체적 존재로서 나를 발견하는 힘이 있다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늘 네.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 볼까요? 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만나는 대중가요 노래들 속에는 그냥 노래가 가지고 있는 감각적인 부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감정들이 우리의 보편적인 정서로 자리하고 있는지 그런 주제로 대중가요 철학을 담다를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네. 대중가요 철학을 담다. 참 멋진 주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대중가요는 여러 가지 보편적인 주제를 담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든지 고독 등등. 예,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요. 자, 그럼 오늘 먼저 어떤 노래와 함께 대중가요 철학을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네. 역시 이제 철학이라는 것은 뭐 고답적이고 관념이 아니라 질문하는 힘이잖아요. 일상의 삶에 물음표를 던지는 것, 또 그 물음표를 따라 길을 나서는 것. 우리 나훈아의 테스 형처럼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해도 또 추고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려운 그것이 살아있는 우리들의 존재잖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욕망을 가져도 결국은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들이니까 이런 존재에 대한 물음을 일찍이 던진 가수와 노래가 있었잖아요. 1960 년대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는 이력이 알려지면서 더 유명해진 가수 있는데 최희준의 하숙생. 예. 네. 하숙생이 던지는 존재의 물음을 한번 들어봐야 네. 되겠죠? 인생은 나그네 길로 시작하는 네. 네, 맞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고 또 삶이 어디로 왔으며 죽음 또 어디로 가는가 하는 불교의 어떤 선성, 나홍해건이라는 고려말에 선성이 있었거든요. 그 선성의 말처럼 불교 개송에서는 공술의 공속으로 했지만 그런 불교의 어떤 깊이 있는 울림을 우리 대중가요 속에 들어와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사실은 이런 인생은 나그네라는 것 자체가 무한자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유한자로서의 인간의 의미를 두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어떤 이정표를 향해서 간다는 것, 또 내가 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순간순간 내 자신이 가야 할 방향, 지향점을 명확하게 알고 가는 것. 그래서 마침내 어떤 사막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사막 속에서 별빛을 볼 수 있는 삶의 용기, 희망, 그러면서 어떤 욕망적 존재로서 인간의 어떤 지족, 만족의
그러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인간의 문제를 잘 담고 있는 노래가 최희준의 하숙생이죠. 네. 최희준 선생님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1960 년대를 풍미했던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가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대표곡이기도 합니다. 이 하숙생이라는 곡이. 그렇죠. 네. 작가님 말씀을 듣고 네. 나니까 더 큰 울림이 있는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네. 여기서 최희준 씨의 하숙생을 듣고 올 텐데 그 노래 가사를 우리 작가님이 한 번만 더 음미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 볼까요? 네. 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투지 말자. 미련일랑 투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그 길에 우리 정일랑 투지 말자. 미련은 투지 말자. 인생은 나그나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나기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최희준 선생님 하면은 목소리가 허스키하시면서도 구수하고 포근한 굉장히 친근한 목소리의 가수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지 노래의 깊이를 더해 주는 것 같아요. 자, 네. 그럼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중가요 철학을 담다 어떤 곡을 소개해 주실까요? 혹시 우리 아나운서님은 서른 시절이 어땠을까요? 너무 아득해요. 아 많은 분들이 돌아가고 싶은 나이가 있으면은 네. 어느 때냐 물어볼 때 네. 대부분 다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하잖아요. 네. 저도 정말 서른 점은 정말 힘들었거든요. 네. 뭐 육아, 양육, 그리고 공부, 시어른들 복양, 저는 정말 10 음. 년 동안 시어른들 대소변 받아냈단 말이에요. 어우 그러니까 대단하시네요. 예. 그런 일 또 책임감,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정말, 정말 힘들었던 때가 저 서른 점이었는데, 그런 서른 점에 사실은 지금 60을 바라보는 이 순간을 낳게 한 그 시작이 서른 점이었거든요. 음. 그 정말 힘든 그 순간에 꿈을 그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른 점에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김광석의 예 서른 점에를 들으면 '그때 내가 정말 생애 전환점이었구나.' 정말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라는 이런 철학적 물음도 있지만, 정말 순간순간 문제를 해결하면서 '여기까지 잘 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측면에서 김광석의 서른 점에는 정말 50 대도 서른 점에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그때 그 순간 절망을 얘기하고, 60 대, 70대 제가 만난 분들도 항상 서른 점에 김광석의 서른 점에를 얘기하면서 "야 나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시절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내가 이만큼 온 것 같아." 삶의 어떤 스프링보드 같은 노래가 됐던 것이 서른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김광석의 서른쯤에 그러면은 뭐 가사가 다 네. 좋습니다. 또 하루 점점 멀어져 간다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작가님의 마음에 가장 와닿는 가사 부분은 어딜까요?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떠나 보낸 것도 아닌데 날마다 조금씩 잊혀져 가고 점점 멀어져 가고, 예.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저는 이 대목에서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듯하지만 우린 늘 순간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매일 순간순간 이별하기 때문에, 또 날마다 이별하기 때문에 순간을 영원처럼 살 수 있는 삶의 용기,
또 그런 영혼처럼 살아야 되는 어떤 열정, 제 인생의 어떤 치열성을 그 단어를 통해서 익혔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오래전 암각화에 새겨놨던 이 땅의 옛사람들이 암각화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듯이 김광석의 30점에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순간순간을 영혼처럼 치열하게 살아라." 그 자체가 아마도 위대한 철학적 경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김광석 하면은 음유시인이고 가게이라는 별명도 있었거든요. 네. 정말 다 노래들이 다 주옥 같잖아요.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가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김광석의 서른쯤에 듣고 옵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품은 담배 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네, 김광석의 서른쯤에였습니다. 이 노래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었던 노래예요. 사실 저는 아까도 작가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난 아득합니다. 서른이 언제였는지. 자, 대중가요 철학을 담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떤 곡으로 넘어갈까요? 결국 이제 살아오면서 삶의 순간순간 인간의 본질, 감정이라고 얘기한다면 사랑을 뺄 수가 없잖아요. 그 대중가요에서 사랑은 정말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어떤 시대와 개인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복합적인 서사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궁옥분의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는 "사랑은 꽃보다 더 진하다고 사랑의 향기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채헌의 앵두는 "앵두가 예쁜가요? 내 입술이 예쁜가요?"라는 김여의 사유학부의 연희를 그리면서 썼던 그 시처럼 앵두가 아마 사랑을 상징할 수 있는 입술 앵두 최초의 표현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이처럼 사랑이란 것이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깊은 감정을 담아내는 주제이기 때문에 아마 대중가요 속에 사랑이 그 중심에 자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아나운서님 사랑하면은 즐거울 때도 있지만 사랑은 또 아프잖아요. 아픈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 사랑이 한 네. 개인을 성장시키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사랑에 빠지는 그 순간 말할 수 없이 또 외로워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을 철학자들도 제시했지만 사랑에 대한 정의를 두 사람이 우리 대중가요 속에서 알 수가 있는데 그 한 분은 나훈아의 "사랑은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음 "눈물의 씨앗이다." 예. 네.
네. 왜 눈물의 씨앗인지 그 물음표를 가지는 것이 또 대중가요의 힘이잖아요. 네. 또 거기에 비해서 심수봉은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제는 정말 정말 힘들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하다는 일. 사랑은 내 삶을 지속시켜 주는 상태로서 존재하는 것." 예. 그래서 사랑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 중에서도 나름대로의 정의와 나름대로의 상태, 사랑이 주는 희열, 또 사랑 덕분에 내가 즐거움을 누리고 사랑 덕분에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그런 사랑에 대한 상태를 나훈아와 심수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이에 왜 눈물의 씨앗일까? 여기에 중요한 인간의 욕망 이론을 다루고 있는 노래가 이선희의 알고 싶어요거든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 사랑을 하면 궁금해지잖아요. 그 궁금하죠. 사람이 모든 게. 예. 궁금하고 기대하게 되고 호기심이 생기게 되고 그가 지금 내 생각하고 있는지 없는지 사실 안 물어봐도 되는데 뭐 믿거라 하긴 하겠지만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에 빠진 사람치고 그 상대방이 궁금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이 들면 무슨 꿈 꾸는지 궁금하고 깊은 밤에 홀로 깨어서 눈물 흘린 적 있는지 없는지 또 궁금해지고 일기장에 내 얘기 쓰는지 안 쓰는지 궁금하고 나를 만나서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또 궁금하고 네. 하루 중에서 내 생각 얼마만큼 하는지 하는지도 또 궁금하고 궁금하고. 안 궁금하고 예. 그런 궁금증이 사실은 집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집착과 어떤 그냥 순수하게 추앙하는 사랑 사이의 그 경계를 우리로 하여금 그 경계에서 외롭잖아요, 우리가. 그 경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하기도 하고 그 경계에서 집착이 돼 버리면 눈물의 씨앗이 되기도 하는 것.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인간은 끊임없는 욕망의 존재인데 그 욕망 중에서 사랑을 향한 동기, 그 사랑이 결국 나의 존재를 확언하는 이런 계기도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 사랑이 또 나를 아프게 한다는 이야기가 나훈아와 심수봉과 이선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사랑에 집착이 없다면은 그 진짜 사랑일까도 생각하게 되기도 해요. 저도 그 말씀에 네. 100% 동의합니다. 자, 나훈아의 눈물의 씨앗은 사실 저희 친정아버지가 술 한 잔 걸치시면은 부르시던 아 애창곡이에요. 그리고 또 네. 이선희 씨 알고 싶어요는 저희 어렸을 때 진짜 이 네. 노래 들으면서 '정말 내 마음을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네. 곡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네. 네. 자, 뭔가 그러면 말을 하고 싶을 때 내 네. 대신 말해 주는 노래가 이선희의 알고 싶어였거든요. 맞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나훈아의 눈물의 씨앗하고요. 이선희의 알고 싶어요. 이 두 곡 노래 듣고 와서 또 얘기 나눠 보도록 하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어느 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워서 밝은 밤에 그댄
네. 나훈아의 눈물의 씨앗 그리고 이선희 씨 알고 싶어요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아 저는 노래 들으면서 좀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기도 했네요. 사실 당시 아버지들이 다 그러셨지만은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 가지고 늘 죄송하고 그렇거든요. 아 참 아버지도 생각나고 오늘 네. 그리움이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대중가요의 철학을 담다. 자 그럼 이번 곡은 어떤 곡일까요? 인간의 감정 중에서 또 사랑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본질이 외로움이잖아요. 또 어느 시인은 정말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예, 또 외로움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쓸쓸함이 또 우리 결핍으로 왔을 때 그 결핍이 사람을 성장시키기도 하잖아요. 사실 돌이켜 보면 저도 성장하는 데 있어서 풍요보다는 결핍이 저를 성장시켰던 것 같습니다. 7 남매의 막내로 성장하면서 또 언니들에 비해서 사랑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족되지 못했던 어떤 엄마에 대한 애정, 사랑, 또 뭐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결핍이 사실 저를 성장시켰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외로움이라는 것이 단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외로움은 오히려 또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된다. 근데 또 그 외로움이라는 게 사실 내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과 달리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이나 혹은 주변적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감정이 외로움인데, 결론을 말하자면 외로움은 결국 상대적인 것이다. 근데 그 막막한 외로움 속에서 뭔가 등불 같은 하나의 끈을 잡을 때 그것이 또 나를 세우는 하나의 기둥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사랑이라는 감정도 있고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도 있지만 결국 또 인간을 또 어 파악하게 하는, 본질을 파악하게 하는 것이 외로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 한때 노래방에 중년의 남성 여성들이 1위 곡이 또 비와 외로움이 있었거든요. 아 바람꽃에. 낯설은 예, 네. 이 비가 내 몸을 적시면 음. 살며시 찾아드는 외로움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외로운 존재잖아요. 그런 비와 외로움이라는 노래 속에서 자기 위로, 자기 치유를 하면서 성장했던 것이 또 중년의 외로움 아닐까요? 저는 심수봉 노래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사랑밖에 난 몰라 여자이니까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저는 심수봉의 특유의 비음, 말하자면 그 질리지 않는 비음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 코로 들어간 비음, 그 음들이 코 안에서 종소리처럼 맴돌다가 바깥으로 품어낼 때 인간의 어쩜 감성을 저렇게 솜 금방 탄 솜처럼 저렇게 끌어낼 수 있을까? 그러고 보면 심수봉의 노래들은 여성들이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감정의 선을 잘 잡아 주었던 것 같아요. 제가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가수들만의 특징적인 요 성대 사용법을 알게 됐거든요. 어디까지는 제 이론이지만, 예. 그래서 노래를 좋아하다 보면 노래하는 사람의 감성도 보이게 되고 또 그 노랫말이 인체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표출되는지 이 내적인 울림과 외적인 표출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는 이런 경험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고 막막함을 열어줄 수 있는 등대이기도 하고, 내가 누구인지 또 이 외로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는 중요한 매체가 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나태주 시인의 시도 이런 게 있잖아요. "행복이 명 별개냐? 행복은 저녁에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은 행복하고, 혼자 있을 때 생각나는 친구가 있으면 행복하고, 외로울 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면 행복하다." 전 정말 외로울 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이 나태주 시인의 그 시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길을 갈 때나 혼자 호젓한 산책을 나갈 때도 늘 부르는 노래들, 계절별로 부르는 노래들이 있어요.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기도 하지만 이런 노랫말들이 나를 한없이 위로해 줄 때 저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느끼기도 하죠. 네.
심수봉 씨 하면은 정말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특유의 비음 네. 모두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참 그 비음을 좋아하거든요. 그 작가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곡 또한 단순한 사랑의 노래를 넘어서 한 인간의 어떤 결핍이라든지 갈망, 사랑을 담고 있는 그런 곡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심수봉의 사랑밖에 남 몰라 준비를 하고요. 시간이 되면 바람꽃의 비와 외로움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 네. 자, 오늘은 나는 날마다 신화를 꿈꾼다, 사랑도 기적처럼 올까 등 많은 저서와 함께 꿈꾸는 미학자로 불리는 우리 김종희 작가와 함께 대중가요 철학을 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얼굴도 아니 멋도 아니 부드러운 사랑만이 필요했어요. 지나간 세월 모두 잊어버리게. 당신 없인 아무것도 이젠 할 수 없어. 사랑밖에 난 몰라.